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7% 가까이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3%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도 양증시 크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이제 보합으로 마무리되었긴 했지만 특정 이제 삼성전자 종목 위주로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매수를 진행했고요. 급등을 하면서 지수가 이제 방어는 되었습니다만 사실 그 이외의 종목들이 많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떨어지면서 관련 지수가 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어제 2% 이상 떨어졌다가 오늘도 1.3% 가까이 떨어지면서 많은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거의 보합 수준이었고 기관 투자자가 6,700억을 매도하면서 코스피에서 많은 이탈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360억, 기관 투자자 1,500억을 매도하여서 1,800억 정도를 합쳐서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금 2,700선 겨우 지키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최근에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횡보를 하다가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갈 그림에서 오히려 이제 음봉이 하나가 나왔고요.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가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던 증시가 지금 그 기대감이 좀 꺾이기 시작했고요. 미국의 지표가 여전히 좋게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이 금리를 인하시킬 만한 그런 확실한 이 소스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수출 기업들, 특히 환율에 취약한 국가들이 상당히 타격을 크게 받고요. 지금 겨우겨우 이제 버티고 있지만 신흥국들이 서서 이제 좀 이 힘들어하는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디폴트에 대한 우려들이 곳곳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고요. 결국에는 경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고금리 정책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경제를 이제 떨어뜨려야 되는 그 상황 속에 해외 국가들이 타격을 지금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이 언제까지 이제 지속이 될 수 있을까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 지금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고점을 점점 높여갔었는데요. 지금은 좀 이제 꺾이면서 자 2600선 안으로 다시 들어올지 아니면 적정 수준에서 다시 반등을 할지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많은 매도를 또 진행했고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9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고 지금 3월 28일부터 쭉 금융 투자가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일 정도는 바짝 금융 투자가 이탈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단기 물량으로 들어왔다가 단기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증시의 그런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이 지표들이 좀 이렇게 빠져나가는 듯 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879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900포인트 넘어갔다가 내려갈 때는 또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70포인트, 880포인트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 급락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미국 증시에 또 테슬라 이 지표가 있죠. 그 지표가 지금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생산량이 적다라는 그런 좀 이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좋지 않은 그 상황 속에 또 그런 악재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급락을 하였고요. 그 이유 때문에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좀 더 하락을 크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수급인데요. 기관 투자자가 1,560억, 외국인 투자자가 360억 정도를 양매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기관 투자자 매도를 크게 진행했고요. 금융 투자 800억 매도를 하였고, 그 이외의 투자자들도 골고루 매도를 하였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매도를 하면서 양매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3.5원 정도 하락해서 1350원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요 수준에서 멈추고 다시 한번 안쪽으로 밀어넣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환율이 더 올라갔다가는 오랫동안 횡보했던 그 구간이 깨지면서 좀 그 힘을 더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해 보입니다. 지금은 이 분위기가 조금 다시 차분해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환율이 더 이상 급등하지 않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해외 증시 모두 다 지금 약세를 띠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런 이 미국에 대한 경기 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서 역설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의 이 인하 기대감이 꺾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보합 수준, 유럽 증시도 지금 보합 뭐 0.3% 정도 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는 큰 움직임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음 날 이제 증시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계속 올라가네요. 86달러까지 올라왔고요. 천연가스는 1.8달러까지. 그래서 대체로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최근에 좀 약세를 계속 띄다가 다시 한번 이제 위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쌍바닥 형태로 찍고 좀 다시 위로 올라가는데요. 또 100달러 이상까지 치고 올라가면 또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천천히 한번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국채금리는 4.37%로 진행이 되었고요.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넘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요. 이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증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지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어제 급등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전 고점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래서 4.36%로 진행 중인데요. 여기서 더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이번 주 계속 분위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증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80원 하락해서 1.67% 하락했고요. 16,5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큰 움직임 없이 또 증시 따라서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큰 의미 없었고 16,450원으로 거의 뭐 비슷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3월 15일, 3월 14일 옵션 만기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주가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상승 없이 꾸준히 지금 밀리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광경을 저는 이전에 이 옵션 만기 이후에 떨어지던 그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횡보를 할 때마다 나오는 그 패턴이 또 한 번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증가하면서 또 이런 패턴이 나온다는 것이 자, 공매도의 재개를 또 생각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일단은 4월 옵션 만기가 다음 주기 때문에 그 수요일이 또 휴일이죠. 그래서 아마 화요일이 옵션 만기 전날 그리고 목요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좀 바뀌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은 또 확 죽었습니다. 240만 주로 어제 잠깐 증가했던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마무리되었고요. 16,000원 중반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래량도 부족하고 증시 분위기도 갑자기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 뭔가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1선을 지지하지 않고 다시 한번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이평선들은 21선, 61선, 121선은 정배열이 된 채로 위로 올라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21선에 한번 꺾이면서 다시 한번 이 아래를 또 지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지금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차곡차곡 이제 올라가는 그 추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반등을 이어갈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계속 죽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가할 때까지 시간을 들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피크 거래량이 나오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거래량이 없습니다. 또 한번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소리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이 소스가 아직까지 오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4월 초반은 더더욱 이제 조심스러운 움직임이고요. 지금은 뭐 별다른 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소식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런 이벤트들이 끝나고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4월 중순 이후부터 나올 수 있는 소식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7,000원이냐, 18,000원이냐, 16,000원이냐,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지켜보는 그 구간이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나갈 만한 소스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뚫고 나갈 만한 수급이 붙어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투자자 수급인데요. 투자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28만 주 매수, 기관 투자자가 29만 주를 매도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17만 주 매도하였고요. 투신이 9만 8천 주 매도하면서 오늘 매도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 이외에 연기금 투자자 2만 7천 주, 사모펀드도 1만 1천 주 매도하면서 골고루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매수로 접근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가 좀 차익 실현 물량을 계속 뱉으면서 주가를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지 않아서 좀 이렇게 떨어뜨린다라기보다는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좀 올라갈 만할 때 증시 분위기가 좀 꺾이는 듯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경기 지표가 생각보다 빨리 좀 깔아앉지 않고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할 만한 그런 명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힘든 구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557만 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대비해서 지금 한 7만 주, 8만 주 정도가 또 증가했고요. 최근에 3월 14일 이후, 그죠? 옵션 만기 이후에 다시 공매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 기점으로 이 외국인 투자자가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계속 이런 공매도를 늘렸다가 줄였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다시 50만 주 가까이 또 늘고 지금 다음 옵션 만기일이 또 다음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공매도에 대한 움직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리고 있고요. 이전처럼 막 수백만 주씩 공매도를 늘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그 패턴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는 것도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이 다음 주 옵션 만기까지는 좀 천천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대차 잔고고요. 대차 잔고는 오늘도 체결이 더 많았습니다. 64만 8천 주, 상환이 45만 주 해서 체결이 한 23만 주 정도, 20만 주 정도 더 많았고요. 체결이 계속 이제 힘이 실립니다. 그래서 체결이 수백만 주 정도 최근에 연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상환도 되고 있긴 하지만 체결이 좀 더 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2650만 주로 잔고는 형성되었지만 뭐 크게 대세에 영향을 줄 만큼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추적 물량은 28만 주 플러스에서 당일 마이너스 19만 주 정도로 오늘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시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 옵션 만기에 대한 그런 날이 이제 다가올수록 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이 바뀌는 것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뭐 많은 물량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17점 후반대 정도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건스탠리는 어제 매수를 했고요. 신한증권은 반대로 JP모건과 함께 매도에 접근을 했습니다. 오늘 신한증권이 이제 매수에 좀 위치를 하면서 이 매수량이 좀 많았긴 했지만 매도량에도 물량이 비슷하게 들어왔고요. 일단 최근에 이 증권사들의 반복된 매수가 이어지면서 계속 그 자리를 횡보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은 오늘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종목,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미국의 이제 DOE죠. 에너지부가 폐쇄되었거나 폐쇄될 석탄 발전소를 원자력 발전소로 교체하라는 지역들을 위한 안내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동 안내서는
석탄 발전소에서 원자력 발전소로의 전환이 추가적인 고액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적으로 수백 개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해서 수입 및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라는 그런 기술적 연구에서 기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의 주요 사항으로 이 전환 시에 근로자 대부분이 교육 지원을 받게 된다면 대체로 쉽게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었고요. 원전 건설 비용의 그런 이제 이 기존 부지 활용을 할 때 35%까지 절약이 가능하다라는 연구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석탄 발전소의 30%를 2035년까지 폐쇄를 할 예정인데 요거를 이제 원자력 발전소로 전환하는 이 정책을 장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석탄 발전소를 원자력 발전소로 대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AI 시대에서의 그런 원자력 발전소 역할을 또 인정을 하는 셈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강조되는 부분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등 AI 선도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 차세대 첨단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 구축에 수십조에서 수백조 원의 단위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존과 구글도 미국은 물론 일본, 인도 등 세계 곳곳에서 총 수십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확충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확충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너지원이 바로 SMR 그리고 대형 원전입니다. 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확실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칩인데요. 현재 업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엔비디아 AI 칩 H100은 손바닥 하나 크기의 기판 하나가 중형 에어컨 한 대와 맞먹는 시간당 700W의 전력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이 조그마한 칩이 하나를 돌리는데 에어컨 한 대를 돌리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니 그 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는 얼마나 많은 이 전력을 소비할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칩을 들어가는 B100의 경우도 지금 서버 한 대가 시간당 100kW의 전력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가구가 하루 평균 사용하는 전력과 맞먹는다고 하고요. 이 데이터 센터가 이러한 AI 칩이 최소 수천 개에서 수십만 개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중소도시 하나의 수준을 통째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AI 데이터 센터의 크기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이런 중소도시 하나의 전력을 쓴다라고 하니까 그 에너지 플랜트가 주변에 지어질 만한 공간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 좁은 곳에다가 많은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고 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탈탄소 에너지원 중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별로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AI를 위한 SMR, 그죠? 아니면 대형 원전을 바로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반짝 나와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지금 뭐 조용해졌긴 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 AI 데이터 센터는 구축이 될 거고 계속 추진이 될 건데 거기에 마땅한 에너지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역할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를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해상 풍력만으로도 돌릴 수 있다면 저는 원자력 발전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태양광은 저녁에 밤에 돌릴 수 없고요. 해상 풍력은 바람이 꾸준히 불지 않으면 출력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24시간 동안 중소도시 전체가 쓸 수 있는 이 에너지를 24시간 계속 공급을 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에너지원이 하나가 필요한데요. 그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은 에너지원을 여러분들이 상기를 해보면 됩니다. 석탄 발전소, LNG 복합 화력 발전소,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네. 크게는 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은 당연히 지금 탈탄소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LNG가 이제 값싸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도 사실 탄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답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원자력 발전이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지금 이제 혼용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국제적인 추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지금 분명히 본인의 자리를 찾고 있고 그동안의 이 전력 수요보다 확실히 앞으로에 대한 전력 수요가 훨씬 증가하는 이러한 추세 때문에 좀 많이 상황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주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AI 데이터 센터가 본격화되는 그 시기는 확실히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할 겁니다. 자, SMR에 대한 움직임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두산과 그다음에 DL, 그죠? 이 DL ENC죠. 그래서 투자를 했던 엑스에너지가 캐나다 엘버타의 차세대 SMR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SMR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요. 이제 그 ERA 자금으로 타당성 조사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30년대까지 배치 목표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금 SMR이 2029년, 2030년, 2031년, 2년 요때에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2025년에서부터 2028년까지 착공이 시작되는 SMR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뜻이고 그 이전에 그 착공을 위한 그런 이 착공과 이제 원자로 설치까지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서 원자로를 선발주를 한다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그런 SMR 건설에 들어가는 원자로가 굉장히 많이 요청이 올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그 원자로를 안정적으로 많이 제작해 본 경험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없거든요. 최근까지도 원자력을 운용하고 원자력 발전을 건설하고 착공하고 뭐 완공하고 이러한 경험을 가진 그런 기업들이 몇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 국가들이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용이 악화로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그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포기를 하거나 네,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꾸준히 제작을 하고 납품하고 EPC까지 운용해주는 그런 기업이 몇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단순히 이제 건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해체 사업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캐스크라는 그런 핵 폐기물 보관 용기까지 독보적으로 이제 기술력을 확보를 하면서 국내에 대한 입지, 그다음 해외에 대한 입지를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MR도 지금 수주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루마니아 쪽으로 납품을 준비 중인데요. 그 이외에 다른 프로젝트들도 본격화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케일 파워가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질 듯 계속 밀어 올리고 있고요. 지금 이 5.5달러 수준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고점을 찍고 리포트와 함께 쫙 떨어지긴 했지만 이 올라가는 힘이 확실히 살아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계속 이렇게 버티는 이유, 주가가 상방으로 수렴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이 관련 기업들이 아직 힘을 못 쓰고 있지만 분명히 시간을 두고 보면 힘을 쓸 만한 상황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원자력 시장 이외에도 해상풍력은 진출했지만 아직 크게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LNG 관련 소식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사우디 아람코가 2030년까지 천연가스 생산량을 60%까지 증산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유럽과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그다음에 다른 국가들은 R200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그 LNG에 대한 사용도 사실 궁극적으로는 R200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연가스를 사우디 아람코에서 오히려 더 많이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고요. 이렇게 되면 LNG 가격이 점점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경제성으로 따졌을 때는 사실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보다도 LNG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고요. 석탄에 대한 발전보다 이 탄소에 대한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또 이 세계에 대한 에너지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또 의문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오늘부터는 석탄과 천연가스를 쓰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더라도 누군가는 그 약속을 어기고 값싼 에너지원을 계속 사용을 할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국가적인 경쟁력이 뒤처진다라고 했을 때는 너도 나도 다시 그런 값싼 에너지원을 쓰는 좀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사우디가 오히려 저 LNG를 증산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오늘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9조 원대 사우디 수주를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과 GS건설이 수주를 하였고요. 사우디 가스플랜트 공사 수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LNG 증산한다라고 얘기하고 며칠 뒤에 이 대형 수주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수주에서 좋다 요거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 복합 화력 기자재를 최근에 공급을 했었는데요. 요거는 LNG 발전소에 들어가는 공급 계약입니다. 그래서 타이바 1, 카심 1 복합 화력 발전소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650메가와트급 스팀 터빈과 발전기를 한 기씩 공급해서 계약 금액이 1,500억 수준으로 이 이후에 추가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도 되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특히 사우디 쪽과 좀 인연이 많기 때문에 추가 수주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이외에도 이 1800메가와트급 두 기가 또 우리나라 국내 컨소시엄으로 또 참여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 15기가와트 이상으로 사우디에서 복합 화력 발전소를 발주를 할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시장이 형성이 될 건데 그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주 많은 수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기자재를 생산해서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2025년 정도에 완공될 예정인 그 주단조 아주 큰 소재 공장이 완공이 되었을 때 거기서 발주되는 많은 양의 그런 기자재들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향후 에너지 시장도 중요하지만 중동의 사우디 시장, 그 다음에 베트남 시장 이런 큰 시장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옛 전성기를 다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앙아시아 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상 이제 원전 직접적인 계약, 수출, 수주 이런 것은 없을 수도 있지만 우선 협상자 대상자와 그 다음에 상당히 유리한 시장을 만들고 지금은 그 이외에 복합 화력 발전과 같은 이런 가스터빈 수주가 올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들 기대하면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오늘 최근에 떨어진 주가는 시장에 대한 흐름과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도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의 흐름을 보았을 때는 또 만기일에 가깝게 왔을 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점, 그 패턴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고 분명히 적절한 수준에서 다시 반등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게 다음 주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